우리 시즌 끝난 프로 야구단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들이야. 그게 보통 전지훈련 출발하기 전까지 다 완료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이 정보 시스템이 있어. 모든 조직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특히 스포츠 조직에서는 이제 어떤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지, 그게 거기 따라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도 그 시스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윤성민하고 김현수하고 이 타율 1대1 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 전 선수 이거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 누계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팀이 원래 몇 위 할 건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고, 그다음에 내년 시즌 관중이 몇 명 들어올 건지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미디어 노출,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게 이제 스포츠 조직에서 꼭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할 과제야. 자, 준비된 조부터 지금 나와서 발표해봐. 예, 목차는 이렇게 평가 기준, 저희 두산 전력 분석, 그다음에 전체 구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랑 전력 강화 방안하고 결론으로 나눠져 있고요. 평가 기준은 우선 네이버 기본적인 야구 기록이 있는 스포츠 기록실이랑, 그다음에 MBC 스포츠 플러스랑 이제 카스랑 같이 함께 만든 카스 포인트를 저희가 참고를 했어요. 카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 타자랑 투수 부분에 나오듯이 각 기록마다 점수를 자기네가 다 부여해놔서 저희가 만들려다가 그냥 이 자료가 가장 객관적이라 생각해서 이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산 전력 같은 경우는 카스 포인트로 했을 때 투수 순위가 이렇게 되고요. 27명. 그리고 타자 순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산에 지금 현재 뎁스 차트를 했을 때, 우선 이거는 FA 뭐 이종욱, 손시현, 그다음에 최준석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뎁스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팀 전력 평가를 보자면은 이게 카스 포인트로 전 구단을 다 엑셀로 데이터를 돌려봤는데, 두산이 그 투수를 60%를 했을 때 두산이 투수가 6등이고 전체에서 6등이었고, 그다음에 포수, 2루, 3루, 유격수가 3등, 그다음에 뭐 외야수랑 1루 지명 타자가 2등 해서 총 성적이 5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거 네이버 기록실 걸 보자면은 17개 항목 중에 뭐 타율, 1루타, 2루타 이렇게 해서 10개 항목이 1등이고 1등일 정도로 공격력은 1위였습니다. 하지만 팀 수비력을 볼 때 뭐 방어율 7위, 실점 7위, 피안타 7위 이렇게 투수 쪽에 수비력이 안 좋은데 최소 실책은 1위예요. 그래서 두산 내야진 수비는, 야수들의 수비는 좋다고 생각하고, 뭐 방어율이나 이닝당 출루 허용률 뭐 이런 건 안 좋으니까 좀 투수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투수 쪽으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포지션별 구단 전력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가 선발 투수, 우리나라는 좀 5인 로테이션에서도 3명 정도가 꾸준하게 선방해 줄 거라 생각하고 선발 투수 3명의 총합 순위를 꼽아봤는데, 그래도 두산이 4위 성적이었는데 다른 팀하고 봤을 때 좀 성적이, 선발은 3명을 잘 버텨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펜 투수는 이제
평균으로 내봤거든요. 근데 평균으로 내봤는데 6이었어요. 그리고 투수 숫자를 보시면 19명이 총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 좀 불안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수 부문 같은 경우는 포수는 1등이었고 포수 1등, 그다음에 지명 타자도 1등, 그다음에 1루수 같은 경우는 3위, 2루수 4위, 3루수는 7위, 그다음에 유격수 3위, 그다음 좌익수 1위, 중견수 8위였습니다. 8위는 이거 이종욱이 빠졌기 때문에 빼고 나니까 8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익수는 2등이었고 그래서 또 외야는 포지션이 또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을 내봤을 때는 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자면은 선발 투수 불펜 투수가 매우 약해서 선발진에 비해 불펜 투수들의 기복이 심한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또 FA 유출로 인해서 최정상급인 중견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져서 좀 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준석이 빠지면서 지금 오재원이랑 오재원이 1루수로 나와 있어서 뛰긴 뛰었는데 오재원은 좀 유틸리티 자원이고 지금 정통 1루수면은 최준석이 나간 상황에서는 오재일밖에 없는데 오재일이 아직 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재일을 받쳐줄 좀 1루 자원이 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약 포지션은 불펜 투수, 중견수, 1루수로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력 강화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또 타자 한 명 용병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중견수를 찾기가 정통 중견수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중견수로 영입해야겠다 생각했고 또 찾다 보니까 코리 알드리지라고 2011년에 넥센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번에 단독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 지금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리그 경험도 있고 좀 검증된 장타력과 좀 친화적 성격과 본인이 한국 프로야구 복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히어로즈랑 계약할 때 계약금 3만 불하고 연봉 25만 불이라서 좀 현재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계약금하고 연봉 포함해서 좀 4에서 5억 원 정도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대형 트레이드 이걸 생각해 왔는데 좀 두산하고 LG랑 트레이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찾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또 안정적인 불펜 강화랑 백업 1루수 보강이 필요하고 좀 LG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포수 자원이 부족하고 또 정성호 말고 3루 백업 자원이 없는 거를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좀 두산에서는 양의지 포수와 그다음에 3루수 유망주 윤성민을 내주고 불펜에서 좀 좋은 정현욱과 문선재를 데려오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점수도 비슷하고 두산이 양의지랑 윤성민을 내주더라도 포수 자원에서는 최주환이나 박세혁, 김지한 등 좀 유망 포수 자원이 두산에는 있고 또 3루수가 나가면은 김동준은 없다고 쳤을 때 이원석밖에 없지만 또 허경민이나 오재원, 최주환 등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전이 나갔을 때도 공백은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LG 입장에서는 양의지를 데리고 가면서 리그 내 정상급 포수를 확보할 수 있고 정성호 내에 또 3루 자원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욱을 데려가더라도 LG가 불펜에서 되게 높은 아까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공백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부여에서는 좀 이달의 베어킹이라고 해서 매달 투타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수상해서 상금을 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투수는 아까 또 내부적으로 정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카스 포인트처럼 승이닝 이런 차등 점수를 80%를 주고 타자 면에서도 차등 점수로 80% 주고 팬투표로 20%를 줘서 선정된 선수에게 달마다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코치 영입은 좀 타격 부문 같은 데서 여기 고영민, 민병헌, 이원석, 정수민 같은 경우는 좀 수비 능력은 좀 정상급인데 타격이 좀 부족해서 아직 정상급 선수라고는 말을 좀 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타격 부분만 좀 수정한다면 정상급 선수로 도약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고 여기 김재환, 김동환, 박건우 같은 경우는 좀 유망주들인데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은 좀 컨택 능력이나 타격은 좀 좋다고 해요. 근데
아직 수비 능력이 부족해서 수비 쪽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해서 좀 수비 코치를 좀 데려오면은 어떨까 생각해서 좀 타격과 수비 부분의 스페셜리스트 외국인 코치를 좀 영입하게 되면 선진 기술도 도입 가능하고 외국인 코치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면은 영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군 스프링 캠프 실시를 생각해 봤는데 옆에 여기 숫자로 본 KT 전지훈련 보시면 요번에 KT가 미국으로 전지훈련 갈 때 지금 75명 데려가서 소요경비가 10억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또 이걸 봤을 때 FA 시장 과열화로 인해서 이제 내부 자원의 구단들이 내부 자원 육성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또 두산이 2군 스프링 캠프를 실시해서 1, 2군 간 전력 격차를 최소화를 통해서 더 화수분 야구를 달성하면 어떨까 해서 좀 2군 선수들 한 30명 정도로 미국으로 이제 2달 정도로 가면은 한 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산을 20억을 주셨는데 용병 영입으로 5억 원을 쓰고 트레이드는 선수 간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고요. 그다음에 베어킹은 아까 1,000만 원씩 2명에 7개월로 하니까 1억 4천만 원이 나왔고요. 외국인 코치는 수비랑 타격 코치 해서 한 명씩 해서 2명이니까 4억 원. 그다음에 스프링 캠프 5억 원에서 합계가 15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생각보다 적은 돈일 줄 알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매우 좀 20억도 큰 돈이구나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6천만 원이 남더라도 여기서 예비 예산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면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NC 다이노스 성적 향상 방안을 발표하게 된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의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NC 다이노스의 전력 분석을 카스 포인트를 통하여 하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입 선수 목록 작성, 그리고 저희가 20억이 좀 작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트레이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드 카드 부분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설과 훈련, 그리고 성취 동기까지 하여서 NC 다이노스의 성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력 분석을 한 기준은 카스 포인트의 총점, 그 합을 통하여 저희가 성적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일단 투수 전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출 근거는 카스 포인트 상위 점수 총 13명의 총 합과 곱하기 0.6을 하여서 나온 순위입니다. 그 왼쪽 성적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번 시즌, 금년도 시즌에 이제 팀 성적이고요. 그리고 카스 포인트 점수로 따른 성적, 그리고 투수 이닝 수를 저희가 투수 부분은 좀 저희가 특별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이닝 수를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게 되면은 각 구단별로 그 팀 성적 순위와 투수의 순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두산을 제외하고는 구단의 투수 카스 포인트 순위와 팀 순위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스 포인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삼성과 넥센은 많은 이닝 히터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확실한 마무리 카드인 오승환과 손승락이 제 몫을 다해주면서 카스 포인트에서도 많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마무리의 특성상 많은 이닝수를 소화하지 않아도 팀이 어려울 때 나와 오승환은 51이닝, 그리고 손승락 같은 경우에는 62이닝을 소화하면서 웬만한 중간 개투 선수들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스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이닝 수 부분에서는 꽤 높은 성적을 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근데 이게 다 선발 투수 이재학과 찰리, 그리고 에릭이 포인트 상으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닝 수로도 이재학 같은 경우에는 156이닝, 그리고 찰리 같은 경우에는 189이닝, 에릭은 178이닝을 소화하면서 좀 1, 2, 3선발에 너무 많은 그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발 투수를 더 영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마무리 카드를 보유하는 것이 NC 입장에서는 성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투수 부분에서는 마무리 투수 영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자 전력 분석인데 외야수와 일루수 그리고 지명 타자를 묶어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외야수와 일루수 지명 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15%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여서 총 합에 곱하기 0.15를 하여서 나온 순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NC는 8위에 분포하며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인 중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나성범과 그리고 이번 시즌 도루왕 김종우 그리고 지명 타자로 회춘했다고 평가받는 이호준 등이 있지만 2번을 책임질 수 있는 외야수 그리고 그 1루 베이스를 좀 책임지는 선수가 약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자 전력 분석이 2루 베이스와 3루 베이스 그리고 유격수와 포수 부분인데요. NC는 전체적으로 성적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루 베이스 포지션의 경우에는 모창민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백업에서도 이현곤 선수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NC의 좀 고질적인 문제로 수비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그 특수 포지션인 포수 부분도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가 전 구단이 지금 베테랑 포수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수는 영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허준이나 이런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을 기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루수와 유격수 부분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영입 선수 목록인데요. 일단 투수 부분에서는 한화에서 이번 시즌 마무리를 하였던 송창식 선수를 실질적으로 영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송창식 선수 이 성적을 보시면은 4승 6패 20세이브라는 좀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한화가 거둔 승수에 비해서 세이브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화에서 미들맨으로 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루수와 유격수 부분을 함께 맡아줄 수 있는 선수로는 이대수 선수를 또 역시 한화에서 영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대수 선수는 일단 베테랑이기 때문에 팀 전체 평균 연령이 어린 NC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외야수와 일루수 지명타자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명타자에는 이미 이호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준석을 영입하는 것은 약간 도박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 또한 거포 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1루 베이스까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최준석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짜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트레이드 카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은 저희가 NC의 팀 특성상 굉장히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좀 많은 유망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유망주 중에서도 이민호 그리고 이성민 그리고 최금강, 손정욱, 이태양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카드가 필요한 NC 다이너스 입장에서 이제 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저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승 3패 10세이브라는 좀 좋은 성적을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대신에 이성민, 최금강, 손정욱, 이태양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여서 한번 트레이드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선발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좀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를 한번 같이 보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이태양 선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승 8패 방어율은 5.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일 수도 있는데 신인임을 감안한다면은 좀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와 그리고 최금강 선수를 활용하여서 하나 마무리 송창식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2대1 트레이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타자 부분에서는 또 타자는 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타율과 그리고 그 외야 같은 경우에는 도루 그리고 뭐 타점 그리고 출루율을 좀 좋은 저희가 평가 방법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준석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돈을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워낙 베테랑이고 또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 선수 또한 영입 선수 한 명을 보내고 그리고 현금 5억을 같이 줘서 한번 영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NC 다이노스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1루 베이스가 지금 표에는 잘려서 안 나왔는데
일루 베이스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할 일단 최준석 선수를 영입해서 일루 베이스를 좀 보강한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준석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은 타율은 0.27 그리고 타석은 263타석을 소화하였고요. 홈런 7점에 홈런 7개에 타점 36점을 기록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거포이기 때문에 타자 라인업을 구성할 때 이호준과 더불어 활용하면 상대팀이 공략하기 어려운 좀 무거운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자 부분 마지막 2, 3루수와 유격수, 포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선택한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수 선수입니다. 이대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베테랑 이 선수 역시 또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좀 어린 팀 평균 연령이 어린 NC 다이노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좀 이 선수는 저희가 좀 금액을 많이 사용하는 12억을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딱히 내보낼 선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3루 베이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모창민 선수나 이영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2루 베이스에 있는 선수들은 또 워낙 유망주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성적을 낸 건 아니지만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격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금 12억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이대수 선수를 한번 영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점은 시설 형상 및 훈련 시스템 보강 이 부분인데요. 지금 NC 다이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홈구장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시자치단체와 그리고 구단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하루빨리 조속히 좀 구단 확정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스프링 캠프를 떠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91년 평균 전지훈련 비용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한 2억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사, 트레이너, 팀 닥터 등 이런 외적 비용을 5,500만 원밖에 설정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의 비용을 소요하여서 이렇게 좀 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주신 20억은 다 썼고요. 그리고 일단 보상 제도로 좀 아무래도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취 동기가 있으면은 좀 더 성적 향상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G 트윈스에 착안하여서 신연봉 제도 도입과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연공 서열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승리한 경기에서 활약한 기여도를 측정한 승리 공헌도 50%와 내부국가 50%를 합산하여서 그 다음 시즌 연봉을 책정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좀 더 심리적으로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계속 저희 영입 선수들을 보면은 다 80년대 초반생입니다. 그래서 고참 선수가 많이 부족한 NC 다이노스가 좀 경기 후반으로 박빙으로 올라갔을 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무리 투수의 세이브 숫자를 보면은 그게 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고참급 선수를 영입하면서 팀 내 분위기를 밝게 조성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을 LA 다저스 순위 반등 비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이글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별로 라쿠텐 이글스가 굉장히 좀 명문 구단으로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도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26대 0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허접한 팀에서 이번 시즌 우승팀으로 발돋움한 계기는 이제 일단 감독의 능력과 그리고 다나카라는 좀 걸출한 스타가 있었지만 다나카 선수 혼자 야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감독이 좀 많이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감독의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게 라쿠텐 이글스 그 호시노 감독의 그 발자취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NC 다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문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님 같은 경우에서도 WBC 감독도 한번 맡으셨고, 그리고 NC 다이언스가 이번에 7위로 성적을 마감한 것도 좀 굉장히 괜찮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독적 능력은 저희가 좀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분명치 않지만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여서 뭐 감독 교체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산업관리, 조직관리 발표를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롯데자이언츠를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를 이어서 이번에 팀 전력 강화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롯데자이언츠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팀 선정과 팀 배경,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우선은 과열된 FA 시장을 비롯해서 요즘에 야구 시장에서 억이라는 단어를 빼면 얘기가 안 될 만큼 상당히 이제 연봉 문제도 그렇고요. 파이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한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금 35억 원, 연봉 40억 원 해서 7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FA 시장의 과열됨에 따라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등록된 약 460명 중에서 260명이 3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그 주목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입대해야 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그 입대 시 연봉의 약 10%만 지급한다는 이 조항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민호 선수의 연봉이 이렇게 거의 18억 7,500만 원인데 그 야구 시장의 그 토종이라고 할 수 있는 M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최저 연봉자와 이제 최고액 연봉자의 차가 약 57배, 8.6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시장의 파이가 MLB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저 연봉자와 최고 연봉자의 그 비율이 78배, 그리고 평균 연봉자보다 19.7배나 더 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당연히 이런 선수들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제 몫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2군 선수들 및 그리고 저연봉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20억이라는 주어진 돈에서 1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 투수가 36명, 내야 18명, 외야 14명, 그리고 포수 8명, 총 76명 중에서 이제 26명이 1군 엔트리에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약 50명은 이제 퓨처스 리그 2군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마혜영 전 야구 선수의 야구 본색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또 좋은 장비와 여건은 곧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 연봉 2천만 원대의 선수들은 제대로 장비를 갖출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힌 운을 바라기 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렸죠. 개천에서 태평양과 같은 넓은 바다는 못 만들어 줄지언정 적어도 이제 맑은 물이 고여있는 호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구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렇게 2군 선수 및 저연봉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서 재정이 허덕이는지를 좀 봤는데요. 먼저 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방망이가 부러지게 되면 1군에서는 그 가격에 맞는 티켓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한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방망이 값이
용품 회사의 외상으로 밀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그 저연봉 선수들의 이런 고충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야구 선수들은 이제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면 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용품을 봤을 때 시즌 계속되는 한 10달 동안 방망이를 최소한 약 20자루는 쓴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용 방망이가 15에서 2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 원은 자비를 쓰게 되는 꼴이고요. 네, 뭐 꼭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연봉자들한테는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조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이렇게 복지 카드라는 것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연봉 최저 연봉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입대 시에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이 야구 규정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준다는 건 야구 협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 구단 측면에서는 이러한 복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50명의 약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선수들에게 약 2천만 원, 뭐 이건 대략 잡은 것이고요. 뭐 꼭 2천만 원까지는 안 될지언정 그래도 그 선수들이 그 용품을 구매하고 또 그 선수들의 몸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네, 아낌이 없도록 이렇게 복지 카드를 지원하는 것은 이 선수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힘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제안으로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제 군 입대자들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뭐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트레이드 및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한 포지션을 위주로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10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장에 그 군대에서 복귀하는 선수들만으로도 충분히 10승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대 전까지 꾸준하게 10승 이상의 성적을 몇 년 동안 보여줬던 장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훈 선수가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조정훈 선수도 2009년에 14승으로 다승 왕을 먹었던 적도 있고 상당히 저희 롯데 팬들 입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그 군복무 이후에 또 재활 훈련이다, 뭐 또 부상이다 이래서 그런 계속 악효과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곧 입대하고 난 이후에 그만큼의 그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몸 관리만 잘해준다면 10승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투수마저도 그렇게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선수들도 특정한 사정이 아니면 군대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전역해서 폼과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위해서 전담 코치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좀 더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입대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연봉의 10%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부담도 많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압박받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런 카운셀링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전역한 선수만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해서 군대에 입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귀하는 선수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어림잡아서 이것에 대한 약 10억 정도의 그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고 짐작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장원준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좀 더 빨리 복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복지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장원준 선수가 조기 복귀할 수 있고 조정은 선수도 무사히 잘 수술대를 올랐다가 이제 잘 재활 훈련을 하고 난다면 충분히 지금 투자한 이 두 부분만으로도 롯데자이언츠는 10승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강팀 만들기 발표를 맡게 된 스포츠산업학과 10학번 최기모입니다. 순서로는 먼저 팀 소개하고 그다음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말씀드리고 현재 기아 선수들의 기량 평가 그리고 문제점 분석 마지막으로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해태 시절 9회 우승한 경험과 2009년에 우승한 통산 우승 10회의 야구 구단입니다. 현재 감독은 선동열이고 주요 선수로는 이범호, 나주환, 최희섭, 안치홍 등이 있습니다. 2013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시범 경기에서 1위도 하고 또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선정했었지만 리그의 끝은 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용규를 하나로 이적시킨다든지 아니면 코치진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팬들의 마음도 많이 떨어져 갔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현재 순위 리그 8위에서 내년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리즈 진출과 그 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선수들의 기량 평가를 해보면은 이 데이터는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그 실제 스카우터들이 사용하는 실제 스카우터들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감독이 되는 게임에서 따온 수치들입니다. 수치들을 보면은 다른 구단 선수들과 견주어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다른 구단에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8위가 된 것은 그 기량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정신적 멘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수합 분석을 해보면 먼저 강점으로는 화려한 거포라인 이범호, 최희섭, 나지환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와 발빠른 선수들을 다량 보유. 타이거즈 출신의 코치진이 팀에 대한 애정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약점으로는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 이때 선수 보강 시 주전과 백업 간의 기량 차이 그리고 투수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혼선 그리고 기회로는 최근에 새로 개장한 챔피언스 필드라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용 구장과 역대 최저 성적을 찍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욱더 힘을 내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 그리고 양현종, 한기주의 부상으로부터의 복귀와 각정철 선수의 군 제대 후 투수 자원 복귀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위협으로는 코치진 개편으로 인한 훈련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란 가능성과 또 그 이번에 LG 트윈스에서 FA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상 선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위협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선동열의 전략 실패, 송은범과 앤서니의 난해한 선수 기용, 그리고 김상현, 진해수 같은 선수를 SK 송은범 신승수와 무리한 선수 트레이드, 또한 이종범을 강제로 은퇴시킨다든지 선수단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주전 선수보다는 백업 선수가 필요하다는 팀의 그 현재 상황 파악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얇은 백업 선수층을 문제로 들었는데 리그 시작 4경기 만에 김주찬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 김선빈, 최희섭, 김상훈 등 여러 선수들이 줄부상을 부상을 당하게 되고 얇은 백업 선수층으로는 리그 마무리까지 잘 이끌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수들의 정신적 피로 누적을 들 수 있습니다. 리그 시작 전에 1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단으로 해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언론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정신적 지주였던 김상현 선수의 트레이드 그 최근 팀의 스타 플레이어 이용규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 그 기존의 남은 선수들조차 자신들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쌓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상하는 건데 최근에 이순철 수석 코치를 비롯해 여러 코치들을 전면적으로
잘랐는데 이로 인해 훈련 방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선수들에게 혼란 가능성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전력 강화 방안으로는 이순철 수석 코치를 재임명해서 그 선수들 사진을 보시면 선수단과 같이 친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코치직을 수행한다면 선수들과의 그런 유대감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훈련 방식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욱더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윤성민 선수가 이적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단정지었는데 얼마 전에 장원삼 선수가 FA에서 4년 60억으로 삼성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선수와 비슷한 SK의 윤희상 선수를 찾아보았는데 그 장기 계약을 하려면은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2년으로 단기 계약하면서 14억과 기아 타이거즈의 풍부한 외야 자원인 그렇다고 잘 쓰지 않는 김원섭 선수를 같이 플러스해서 트레이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로 선수단 버스 좌석 퍼스트 클래스와 이것은 그 야구 경기가 대부분 반절이 원정 경기이고 또 시즌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동 수단에서 좀 편해야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설치 비용은 저희는 안마 의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개당 약 100만 원에서 숫자가 잘못 나왔는데 버스 세대 분량해서 75좌석 그래서 7,5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월간 베스트 선수 시상에서 성적 60%, 팬투표 20%, 코치 투표 20%를 반영하여 월 500만 원, 투스타자 2명, 그리고 진행 시즌 기간 7달을 잡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부상 선수가 많고 그래서 부상 예방을 위한 체력 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유명 선수 트레이너나 재활치료사 고용을 하기로 저희는 돈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력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가 고용을 뽑았는데 1군에 1명 두고 2군과 3군 합쳐서 1명 두어서 총 2명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비용은 이순철 수석 코치를 재임명하는데 연봉 1억 5천, 그리고 윤희상 선수를 2년 계약하는데 14억, 버스 좌석 퍼스트 클래스화 하는데 7,500만 원, 월간 베스트 선수 시상하는데 7천만 원, 전문 트레이너 재활치료사 고용하는데 각각 1명씩 해서 1억씩 2억, 그리고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가 고용을 하는데 1명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해서 저희는 총 19억 9,50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저희 내년 시즌 선수들이 열심히 하라고 선수단 전체가 회식하는 걸로 쓰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약부 공구학번 이상영입니다. 저희 조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의 현주소를 보고 기아 타이거즈의 하락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강화 방안 20억 예산 책정을 통해서 전력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킬드 인 액션이란 건 기아의 현재 상황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연도별 순위와 승률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2009년에 우승한 이후로 4, 5위를 계속 형성하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8위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률도 역시 순위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하락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하락세의 가장 대표적인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수들 부상의 도미노 현상, 악순환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축 선수가 먼저 부상을 당하면 이제 그 전력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선수 운용의 가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2차적 부상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11 시즌 기아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2011 시즌의 전반기에는 52승 35패로 이제 전반기 승률 1위로 끝마쳤지만 이제 2011 시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대표적인 선수인 이제 로페즈와 이버모 같은 이런 그 당시에 좀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하면서 18승 28패 6위로 이제 전체 후반기 성적 6위로 이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제 이런 부상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의 오버 트레이닝이 2010년 정도부터 계속 이제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이제 투수로는 1000투구, 타자 3000스윙 이런 하루에 이런 맹운을 SK 못지않은 맹운을 계속 감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SK와 기아 부상 선수의 비율이 다른 팀에 비해 이제 시즌 초반의 부상 비율이 다른 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이와 반대로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를 바로 실시하지가 않고 시즌 종료 후 최소 2달 이상을 이제 의무 휴식으로 잡고 그 이후에 훈련에 들어간 거로 보았을 때 이런 오버 트레이닝도 나름 부상의 큰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승에 대한 노이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2009년에 우승한 이후로 선수들이 이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적 유지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이제 선수들 사이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만연을 하였고, 그런 심적 부담감이 오히려 성적을 안 좋게 하고 부상을 더 키울 수 있는 약간 무리한 플레이로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2010년 시즌 이제 팀이 이제 16연패를 당하던 시절에 이제 윤성민이 팀이 끝내기 패배를 당하자 이제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커룸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장기 부상을 입은 이런 사례로 보았을 때 선수들 사이에서 약간 너무 책임감이 과도하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2군 선수층과 이제 주전 선수층의 이런 갭이 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예전부터 지적돼 왔었던 이제 제대로 된 2군 시설이 이제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번 시즌 들어 이제 한평에 새로운 구장을 지었지만 아직 운영상에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에 복지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주말에 숙소가 선수들에게 개방이 안 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식당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이후로 세대 교체가 실패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아의 주축 선수들을 이루고 있는 멤버가 2009년과 거의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선수들도 나이가 들고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루키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저희 조는 이제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선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전년도가 51승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5승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군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킨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1군 선수 부상 비율을 많이 낮추는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취약 포지션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 혜태 타이거즈 포수였던 최일식 선수의 분석을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기아 팀 타선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팀 타선에 이제 절망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일단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여파가 컸었던 김상현 진해수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상현 선수의 경우에는 2009년 기아 우승에 가장 큰 공로를 거둔 그런 선수였고, 그런 약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약간 남아 구단에서는 그 선수가 일시적으로 부진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제 당장의 팀 성적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영입했다. 그런 점에서 선수와 구단 간의 이제 신뢰가 붕괴됐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진해수 선수의 경우에는 당시 일화가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점과 이제 트레이드가 어쩔 수 없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수가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드를 감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구단과 선수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런 신뢰 붕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뭔가 어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선수들 전체적으로 타선을 보면은 이제 지나친 어퍼 스윙 위주의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타선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어퍼 스윙 같은 경우가 포크볼이나 그런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뭐 이런 경향이 있는 변화구에는 강하지만, 이제 포신 같은 1, 2 선발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포신 같은 구질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가 초반에 점수를 많이 못 뽑는 것도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어퍼스윙 위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이제 그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김용달 타격 코치가 이제 이런 지도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테랑 타자들의 셀프 판단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 이것에 얘는 이제 최희섭 선수, 기아의 대표적인 타선인 최희섭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최희섭 선수의 연도별 기록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해가 지나면서 1군 출전 경기 수가 줄고 타점 생산력이 낮아졌는데, 이는 코치진의 일률적인 타격 스타일 교정으로 이제 본인의 타격 리듬을 투수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타격을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게 좀 많이 붕괴가 돼서 스스로의 타격 리듬이 잃어버렸다는 점이 장기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런트와 이제 기타 사항의 일부 교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평구장의 2군 한평구장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말에 숙소가 폐쇄가 돼서 이제 그 근처에 살지 않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선수 복지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복지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수의 전담하는 메디컬 관리 인력을 좀 많이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복지를 최대한 지원하고 선수와 코치 간 소통을 이제 보다 원활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관 증원이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SK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보다 기아는 좀 약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타자들의 전술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관의 증원을 이제 예산의 한 부분으로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역시 물질적 동기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메이저리그 자료인데 3년차 FA 셀러리의 계약에 따라서 3년의 OPS 평균이 이제 달라진다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곧 물질적 동기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제 20억 예산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추가 인센티브를 이제 8억의 비용을 이제 선수 추가 인센티브 비용으로 이제 지불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즌 대비 뭐 30%를 더 출장을 하고 뭐 타점이나 아니면 출루율 같은 게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증원에 5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페이닥터를 5억 정도면 이제 페이닥터를 한 두세 명, 많게는 한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지 인력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는 복지 인력에 2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분석관도 역시 5억을 책정을 해서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분석관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석관을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 조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제 큰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개선부터 이루어져야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 팀 관리할 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2군은 나도 처음에 왜 2군을 일본 2군이나 미국 마이너리그나 선수들을 그래 이 푸대접을 하는지를 내가 몰랐어. 근데 이제 전지훈련 다니면서 그쪽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2군을 잘해주면 안 된다. 얘들은 독을 묻고 1군에 올라가게 이 채찍을 강조를 해야지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스카우트를 해서 구단에서 이제 그게 마이너 싱글부터 쭉 이제 하는데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 선수가 5명만 만들면 그게 대성공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이 2군에서는 절대로 대우를 잘 해주는 법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프로에 아까 누가 지적을 했는데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지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2달은 야구에서 이 훈련을 못하게 돼 있어. 그걸 참가 활동 기간이라고 하는데 300일 동안 이제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하는 대가로 연봉을 줘. 그 나머지 2달은 무조건 이제 훈련을 안 해도 되는 날이야.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45명 이제 로스터 그 46명 정도 되는 걸 뽑을 때 그게 2월 아마 셋째 주 금요일 날 집합하고 이것만 통보를 해줘. 거기에 참가해서 매일 한 명씩 이 락카에 빨간 딱지 붙이면 내가 왜 잘리느냐 항의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 들고 가야 돼. 그만큼 자율적이야. 그리고 부상이나 몸 만드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아주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농구나 배구 같이 이 합숙소가 없어. 시즌 중에만 이제 이 호텔에서 먹는 거지 이 합숙을 한다는 게 스프링 캠프 외에는 없다고. 그거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야. 그게 아주 후진적인 이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축구, 농구, 배구. 농구단 중에서 한 구단이 이제 합숙 없앤 감독이 있던데 그게 이제 이 프로라면 선수라면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연봉 평균 연봉 3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고 또 축구 선수 1년에 45일 뛰면서 연봉 그러니까 325일 논단 말이야. 놀면서 1억 2,500만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 그게 진짜 프로야. 프로 이제 스포츠 조직 관리할 때 핵심이 이 프로는 프로답게 이제 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만한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어떤 보고서는 보니까 실제로 롯데 구단 프론트보다 훨씬 나은 이 보고서도 있어. 이 불가사의가 롯데는 30년째이나 지금이나 이 프론트 직원이 이상하게 도대체가 거기만 들어가면 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학벌도 좋고 뭐 다 그런데 이 개선이 없어. 희한하게 그게 미스테리야. 그다음에 저 아까 누가 호시노 감독 이야기했는데 호시노 감독이 실제로 이 유소년 이 야구 아카데미를 미국 플로리다에서 운영을 하고 돈 없는 학생들을 자비로 보내줘. 그는 이 자기 감독이나 뭐 아까 라쿠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어. 그게 아마 보이지 않게 선수들 이제 따라오게 하는데 뭔가 큰 이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또 그 지진 때문에 한 거 뭐 이런 게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호시노 겉모습만 본 사람이 선동열 감독이야. 그다음에 쭉 자기가 선수 때 계속 생활을 한 사람이 김홍룡 감독이야. 김홍룡, 호시노 두 사람의 특징은 이제 아주 이 스파르타식보다 자기 카리스마로 이 운영하는 기질이 있어. 근데 그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이 선동열 감독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감독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너무 두 감독하고만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타일에 좀 이래 너무 젖었을 수도 있어. 아주 영리한 감독인데도 이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해태란다. 기아를 진단한 이 조에서는 거기는 반드시 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 그게 이 부상을 당하는 데는 이 들어가기 전에 1위라고 평가됐다가 줄줄이 부상 당하는 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원래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렇다는 거는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채찍이 원래 그쪽 동네 선수들이 이 말술로 유명해. 안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지 뭐 아니면 그게 이 타이거즈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선동열이 밤새도록 술 먹고 다음날 가서 완투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검주령 같은 게 내가 판단할 때 바깥에서 봤을 때 거기 저 구단은 반드시 저게 필요하다. 그래 오늘 전부 다 한쪽은 저기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뭐 접근한 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번 주에 내가 이 과제 할 때 반드시 전력 분석을 해라 하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대체로 전부 다 잘했는데 다음 시간에 두 조 이야기 듣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삼성 라이온즈가 그룹에서 지원금을 200억 받을 때 두산에서 받았던 지원금이 80억이었어. 근데 두산이나 삼성이나 성적이 비슷비슷했다고. 그만큼 적은 예산으로 이제 이 구단을 같은 성적을 내면서 관중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동원을 하고 한 데는 숨은 이유가 있어. 내가 김종 교수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티켓을 내가 야구단에 있을 때 내일 관중 몇 명인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그게 아마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초였을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티켓을 검인을 받았다고. 그 내가 김종 교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 미국 프로 구단 중에 이런 시스템 갖고 있는 구단 있냐 하고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였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게 물론 내가 혼자서 만든 건 아니야. 그룹 전체의 전산 시스템하고 프로그래머하고 이제 활용을 했는데 볼 카운트 2&1에서 선동열 대 예를 들면 김동주의 이제 아웃코스 빠지는 공의 타율하고 그다음에 그 공이 낙하 지점 하고 그게 그런 걸 분석한 프로그램이 이 88년도에 완성이 돼 있어. 그건 내가 일본 프로 야구단 감독 초청해갖고 이제 인스트럭터 초청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일본 구단 중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구단이 있냐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건 없었다는 뜻이야. 그것도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히로시마 카프의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없었고 또 네모도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야구 경영인 겸 감독, 세이브에서도 감독했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 덕분에 이 엄청난 이 효율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로 구단에서 꼭 반드시 갖춰야 될 이제 정보 시스템, 그걸 이 간략하게 내가 소개해 줄 거고, 그다음에 하나 이글스하고 축구단 그건 다음 시간에 이 발표하라고 짧게. 자 오늘 좀 더 조사한다고 수고들 했.